어느덧 똥손 시리즈가 벌써 7번째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충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해충에 관련된 거는 똥손이니까 말하자면 이제 막 시작하신 초보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오랫동안 키우시던 분들도 참 해결이 안 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내지는 운이 좋아서 한 번도 해충에 걸려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를 떡하니 들였는데 이제 이 흙 속에 해충 알들을 품고 들어오면서 개들이 성체로 자라고 다른 잎으로 옮겨가고 하면서 이제 흔히들 표현하기엔 창궐한다고 하죠. 그 상황이 닥치면 오래 키우시던 분들도 다 당황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현재 쓰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썼던 것들 약품들을 쭉 비교를 해보면서 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청님 오늘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고 생각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팡싹 충싹. 우리 실장님은 이거 자꾸 보여주는 거 안 좋아해요. 왜냐면 마진이 얼마 없대. 왜 많이 팔아요. 여기저기서 많이 팔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 경쟁력 때문에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구입하시기도 오히려 편하세요. 그런 게 이 팡싹 충싹인데 저희가 전에 쓰던 건 총진 싹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그 곤충 병원성 미생물이라고 얘기하는 뷰베리아 바시아나라고 하는 거를 요런 규조토 안에다가 그 균을 넣어놓는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 유산균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이게 토양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흙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요런 벌레들의 유충들 있죠. 이제 막 새끼 까가지고 막 이렇게 생긴 애들 몸속으로 들어가서 걔들을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해충만 죽이는 총진 싹으로 해가지고 토양 속 해충 한 번에 싹 해가지고 분갈이 할 때 넣어서 썼는데 제가 올해는 요거를 팡싹 충싹으로 바꿨습니다. 여기에다 플러스 곰팡이, 세균까지 전부 다 잡아주는 팡싹까지 돼서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얘를 지금 제가 적극적으로 쓴 게 사실은 팡싹 때문에 썼는데 의외로 충싹. 우리가 제일 지금 잡고 싶어하는 첫 번째 순위가 그걸 거예요. 뿌리파리. 뿌리파리, 예. 뿌리파리까지도 싹 다 없애주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1 개념을 아주 좋아서 제가 자꾸 소개를 해드려요. 근데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분갈이 할 때 이 토양 속, 이 흙 속에 있는 그런 해충들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막 날아다니면서 내 눈에 거슬리는 애들, 그런 애들을 잡는 거가 이제 여러 가지 약도 쓰고 뭐 찍찍이도 놔보고 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노란색 나비 모양 이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런 데 꽂아 놓으면 날아다니는 애들을 잡는데 참 그래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리 그냥 애완파리다 라고 키우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했었는데 뿌리파리를 잡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저 모르고 썼었던 거였어요. 진짜 모르고 썼던 거. 그게 뭐냐면 요 핑크색 가루. 이게 코모도 잎제인데 그거를 제가 이제 남아있는 걸 여기다 담아놨어요. 그게 이미다 클리프리드라고 하는 이 약품이 쓰이는 건데 이거는 농약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을 했을 때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우리한테 어떤 해를 줄지 몰라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초보였을 때는 그때 막 여기저기서 이걸 소개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흙 안에 섞어가지고 막 쓰면서 이제 냄새도 나고 그랬는데 그거를 그냥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제가 뭔가를 알고 나서 이것저것 공부하면서 이거는 농약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비카드예요. 이 비카드 많이 쓰시고 이거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바로 뿌려주면 흙 속에 있는 해충들 죽인다고 해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얘가 살충제하고 농약이라고 쓰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농약 맞아요. 그 농약이에요. 얘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둘은 제가 베란다에서 쓰시는 걸로는 권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이 하우스나 아니면 야외에서 쓰실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내에서 쓰기에는 우리
애완견도 문제지만 사람이 더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배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이제 가정에서 쓰는 거, 홈기파 효과 있어요? 아니라고 얘기 못해요. 그런데 대신에 여기 보면 수성이라고 하는 거, 수성을 사용하셔야 돼요. 유성을 사용하면 옛날에 제 영상 보면 정말 어이없는 영상이었나요? 아이비 제라늄 뒤에 벌레처럼 생긴 게 생겼다면서 거기에다 얘를 막 뿌리고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랬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알고 보니까 기름이 있으면 아무래도 얘들의 그 잎 뒤에나 앞에 기공을 맞게 돼요. 그러면 얘들이 말라서 죽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성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될 수 있으면이 아니다. 꼭 수성을 사용해서 해주시면 뿌리팔이 날아다니는 아이들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0% 잡는다?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았으면 이미 다 지구상에서 뿌리팔이는 없어졌어야 되는 건데 어딘가 숨어 있다가 다시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완벽한 제거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 똑같아요. 어떤 걸 사용해도 이게 100% 되지는 않아요. 잦아들었다 다시 또 올라오고 잦아들었다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해충을 잡는 거는 지속적으로 되고요. 이제 시작하신 분들, 초보분들 같은 경우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겸허해지는 게 이게 해충에 관련된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지구상에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온갖 벌레들도 사는구나 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데 즉각적으로 이제 효과를 보려고 생각한다면 바로 뿌려서 모기 파리하고 같이 보내는, 얘도 파리구나, 뿌리 파리니까 같이 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회사들마다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충사탄이라고 해서 요런 게 보실 때 보면 유기농 농업자재라고 하는 요 단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실제로 원예용으로 그리고 집에서 사용해도 괜찮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 각자 여러 제약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약회사들, 그러니까 농약회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회사 안에서도 이게 가정용으로 나갈 거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농사용으로 나가는 농약하고 구분이 라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 중에 우리는 가정용으로 돼 있는 걸 골라서 쓰셔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유기농 농업 자재라고 쓰는 걸로 이제 써 있는 걸로 쓰시는데 충사탄 같은 경우도 효과가 굉장히 커요. 이것도 물에다 타서 쓰는 거고요. 제충국 추출물, 고삼 추출물, 목초액. 그래서 고삼 추출물이 가격이 좀 비싸서 요게 아마 25,000원 정도 이렇게 파는 걸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해충 잡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좀 세요. 이유는 뭐냐면 화학약품보다는 될 수 있으면 천연약품으로 해야지만 가정에서 써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값이 비싸도 천연약품으로 만든 걸 사서 쓰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창빈농원 잘 자라면서 나오는 토양키퍼, 식물키퍼가 있는데 이제 토양키퍼 같은 경우는 물에다 타서 물로 주는 거예요. 물에다 쭉 줘서 이 흙 속에 있는 애들을 싹 죽이는 거고요. 식물 키퍼는 물에 타서 이렇게 칙칙칙칙, 그러니까 옆으로 옆면시비 하듯이 뿌려주면서 얘들은 이제 이런 데 붙어 있는 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죽여주는 게 이런 식물 키퍼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총진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에 제가 총진싹 이거 가루로 돼 있는 거 어떻게 생겼느냐면 그냥 가루예요. 이렇게 생긴 가루. 제가 볼게요. 가루 형태는 팡싹 충싹이랑 똑같아서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물약처럼 생겨서 옆으로 뿌려주거나 이렇게 똑같이 해주는 이런 물약 형태. 물에 타서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요런 거를 해서 쓰는데 여기도 보면은 병해충 관련 유기농 농업자재라고 써 있잖아요. 요런 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성분에서 보면은 데리스, 피톤치드, 니모일, 은행잎 추출물들 이렇게 해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요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건 뭐냐면 뽀파 아웃인데 이게 사실은 뿌리파리를 잡는다라고 해서 이름을 뽀파 아웃이라고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뿌리파리는 사실은 귀여운 축에 속해요. 진짜 제가 여지껏 싸우면서 제일 악랄했고 정말 애들이 불쌍하다 내지는 이렇게까지 악랄한 놈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온실 가루입니다. 이 온실 가루이 같은 경우는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흰색이에요.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눈곱보다 작아요. 아주 작은데 흰색으로 된 것들이 날아다녀요. 한두 개 날아다닐 때까지는 그런갑다, 저게 뭐지? 이러는데 이게 하루에 알을 10개 정도씩 까면서 얘들이 살아있는 기간이 근 한 달인데 그동안은 180개에서 200개가 넘는 그 정도의 알을 이 잎 뒤에다가 까놓는 거예요. 하얗게 이렇게 보면은 뭔가 하얀 알갱이들이 붙어 있는데 그게 그 온실가루의 그 알들인데, 문제는 그건 거예요. 얘가 성충일 때는 위로 뿌려서 막 뿌려줘요. 그러면 이놈들이 도망갔다가 다시 와요. 얘들이 어디로 가는지 찾지도 못할 정도로 잽싸게 도망을 갔다 다시 와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고요. 또 하나는 이 뒤에 있는 이놈들은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알들 있죠? 알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면, 제 영상에 보면 리갈의 눈물이라고 하는 편이 있어요. 앞쪽 그 뒤쪽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잡기 위해서 제가 정말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했었는데 다 잘라서 잎이란 잎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며칠 전에 나간 그 꽃목님 영상에서 보면 과감하게 이렇게 리갈을 막 자르잖아요. 그렇게 잘라도 또 새롭게 올라오는 애들, 그러니까 생명력이 워낙에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걔들을 다시 살려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키우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제 리갈들 전부 다 없어지는 상황이 될 정도로 아주 심각했어요. 그 심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2달 정도 외국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그 2달 사이에 애들이 전부 다 그 상황이 벌어졌고, 그걸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다 잘라서 해결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끝난 줄 알았더니 결코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런 데도 어떻게 살아남았던 놈들이 있었나 봐요. 도망갔다 어디에 붙어 있었던 놈들이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되니까 또 한두 마리씩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미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아니 거꾸로구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때 그냥 진짜 말 눈 돌아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진짜 여기에 맞는 약을 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찾은 게 이 푸파 아웃이에요. 그게 온실가루이였어요. 그 목적은 온실가루이였는데 얘가 다른 것보다 온실가루에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정기적으로 제가 리갈 아이들한테 뿌려주고 있어요. 제가 못 봐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마리만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걔들이 한 2달 사이에, 잠깐 눈 뗀 사이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요즘 따뜻해지는 요때쯤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푸파 아웃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뿌려줍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 온실가루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온실가루의 특징은 뭐냐면, 이 뿌리파리는 어디든 다 있어요. 어디든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온실가루이는 리갈 종류 아이들에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리갈 꽃이 예쁘고 그런 건 알겠는데, 나는 이 온실가루이 때문에 못 키우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거를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생겼을 때 요것만 정기적으로 뿌려주시면 잡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뿌리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1리터를 준비를 했고요. 1리터에 얘가 들어가는 게 초중기, 이제 한두 마리씩 날아다닌다 요때쯤이고요. 후기, 정말 이거는 정말 더 이상 꼴을 못 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마다 뿌리는 게 틀린데, 초기에는요 500배로 희석을 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건 안 되겠다 하면 400배로 희석을 해서 쓰세요. 자, 500배라고 한다면 1리터예요. 1000ml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ml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나 쓰던 거 있는데 어떻게 다 새 거를 가지고 나왔지? 그리고 쓰시기 전에 항상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약이, 얘도 생약 성분으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식물성 성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것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거예요. 어떤 걸 맞아서 죽었는지 지들도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2ml 약간 탁한 그 우유색? 우유 아니지,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색깔로 봤을 때 이 색깔이에요. 그냥 보이는 이 색깔이고요. 네. 냄새는 향기가 되게 좋아요. 좋은 성분들을 썼기 때문에 좋아요. 자, 여기다 딱 넣어요. 그리고 나서 저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뽀얀 용액이 됩니다. 이미 냄새에서부터 이거는 그닥 그렇게 몸에 해롭지 않겠구나, 사람 몸에 해롭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 얘를
요런 스프레이나 요런 데다가 넣어서요. 아이고, 너무 많이 했다. 자, 리갈이죠. 리갈 애들 특히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요. 뿌려주세요. 뿌려주시면 이 뿌린 곳에는 지들이 이제 마르는 동안에 와서 죽을 줄 아니까 안 와요. 그런데 다 마르면 얘도 휘발을 하기 때문에 결국 또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시면 더 효율적이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하나는 이거 있죠. 요거를 요렇게 놓으시면 요 밑에 지금 물이 고여 있잖아요. 여기에 뿌리파리 약이 지금 섞여져 있잖아요. 뿌리파리는 요 위에서 날아다닌다고 요 근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 있느냐면 요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바글바글 있어요. 그거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얘들이 위로 날아다니니까 우리는 뿌리파리가 위로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벌레들은 위로 날아다니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놔주시면 제가 끔찍해서 사진 보여드리기도 그런데요. 지금 사진에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끔찍하게 죽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와서 빠져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새끼들한테 뭘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나오면서 길을 못 찾아서 결국 여기 빠져 죽어요. 그런데 이제 빠져 죽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약들 때문에 또 금방 또 죽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약이 마르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기존에 있던 새끼들까지도 이제 죽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파리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온실가루에는 위에서 이렇게 날아다녀요. 요 밑에는 없어요. 알이 여기다 낳는 만큼 여기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돼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뿌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한 5번은 기본 정도로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5회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없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한 내년쯤 되면 또 나온다. 그러면 그때 또 해주시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어디 붙어서 어떻게 살다가 또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 지금 이렇게 약 뿌리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잎들을 전부 다 없애주시는 방식이 제일 좋기는 해요. 이거 계속 약만 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생겼다, 이거 내가 우리 집에 좀 창궐한다 싶으면 저처럼 그냥 싹 잘라서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푸파 아웃으로 또다시 방류를 해주시고 하시는 방식으로 하면 우리 리갈 정말 예쁘게 잘 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20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이거, 멍이 이게 이제 강하게 만약에 잎 뭐라 그러지? 강하게 뿌려주면 잎이 조금 타지 않나요? 제가 참 그 얘기. 저희는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런데 얘가 지금 약간 그런 것처럼 보여서 그래요. 요거 다른 것 때문에 그 햇볕에 강하거나 이러면 생기는 현상인데, 잎이 이렇게 되는 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뭡니다라고 딱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얘를 정량 이상 사용을 하실 네. 경우에는 여기에 니모일 성분이 있거든요. 오일이잖아요. 오일 성분은 확실히 잎을 좀 숨을 못 쉬게 해서 이렇게 까맣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인 자리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너무 진하게 쓰지 마시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 희석 비율은 꼭 지켜서 써주시는 거 권해드려요. 자, 제가 오늘 얘기가 이렇게 아주 막 생생하게 나가는 이유가 제가 다 경험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해충 방제는 똥손, 약손 다 필요 없어요. 때 되면 나타나서 그걸 갖다 잡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좋은 정보 됐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내일 또 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